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을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청약이 진행되면서 원래 배정 주식수보다 늘어난 주식수로 청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SD 바이오센서처럼 1일차부터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이 최대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공개된 크래프톤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약 173만 주였지만 청약된 주식수는 약 35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률이 20.31%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79.69%가 실권이 되어 25%는 일반 투자자에게, 54.69%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권 규모만 6,869억 원입니다. 역대 대형 IPO 실권 규모를 보면 SD 바이오센서의 청약률 12.73%보다 약 8%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SD 바이오센서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청약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약률로만 비교하면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마다 배정 규모가 다르고 직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톤의 직원 수를 구하고 인당 청약 규모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인당 4억 9,400만 원을 청약하였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는 1인당 14억 2,600만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을 청약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인당 4억 9천만 원을 청약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직원수를 1,330명으로 계산해 볼 때 이번 청약 규모는 1인당 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기존 대형 청약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SK IE 테크놀로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관련하여 지원된 대출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평균 9억 2,600만 원을 추가로 융통하여 청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직원들 대다수가 1년 뒤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청약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연초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개발자 연봉도 일괄적으로 2천만 원, 비개발자는 1,500만 원을 대폭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신입사원 개발자 초임은 6천만 원이고 비개발자는 5천만 원입니다. 업계 최대 수준의 연봉을 받는 크래프톤 직원들의 청약 규모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크래프톤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전부터 장기 투자 기관에게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한다는 기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국내는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한 기관에게만 90%를 배정하고 해외 기관은 국부펀드와 롱펀드에만 85%를 배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수혜 측 당시 크래프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22.0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기간에 물량을 많이 배정한다는 기사가 많아 실제 배정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공개된 실제 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44.91%입니다. 원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수량보다 203.67%가 높게 배정된 것입니다. 원래 비율보다 200%가 넘게 배정되었으니 매우 많이 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대비 실제 배정된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배정 비율은 266.73%입니다. 크래프톤의 203.67%의 배정은 올해 진행된 스펙 중 의무 보유 확약이 의미 있게 있었던 삼성 머스트 스펙 5, 하나플러스 2호 스펙을 포함한 50개 종목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결국 크래프톤의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았으며 실제 순위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주식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배정된 주식수보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배정된 주식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거래가 없던 외국 기관 투자자에는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혜 측 신청 당시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니 데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래프톤의 수혜 측에 참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기관이 92%, 해외 유실적 기관 투자자가 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기관 투자자보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정 결과를 보면 해외 기관 투자자의 배정 주식수가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 더 많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경쟁률로 따져보면 국내 기관은 311.17대 1의 경쟁률로 주식을 배정받았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18.24대 1의 경쟁률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압도적인 우대 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많이 신청해서 더 많이 배정되었던 것일까요? 배정된 주식수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에는 배정된 주식의 77.18%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투자매매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이 없어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0%입니다. 연기금은 91.34%로 높은 비율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기타 기간에는 73.1%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체 국내 기관 투자자에는 82.33%라는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20.02%에 지나지 않습니다. 80%에 가까운 물량이 미확약임에도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체별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정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대 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체별 배정 비율을 비교해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국내 어떤 기관 투자자보다도 월등히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운용사 6개월보다 5배나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크래프톤의 이번 청약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우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관 투자자의 배정 비율을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33%인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인 것입니다. 전체 배정된 주식 중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미확약 물량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미확약이 압도적인 우대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69.9%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해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14.4%로 두 번째로 많고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미확약 물량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자보다 해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6조 6,500억, 해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1조 3,650억,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1조 2,929억, 국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가장 적은 2,006억 원입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들이 한 주도 매각하지 않는다 해도 공모 주주들의 유통 물량만 2조 8,586억 원이나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모가 49만 8천 원 기준 크래프톤의 상장 시가총액은 약 24조 3,512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9.0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가능 금액은 9조 5,085억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고 그보다 많은 수가 기관 투자자에 배정이 되면서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과 금액은 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부터 하나플러스 이오스펙까지 상장일 유통금액을 총합해보면 6조 4,891억 원이 됩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공모주주들의 유통가능 물량인 2조 8,586억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테크놀로지, 하이브가 동시 상장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일 주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49만 8천 원입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99만 6천 원이 되고 따상을 기록하면 129만 4천 원이 됩니다. 만약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44만 8,500원이 되고 동시호가 하한가 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58만 3천 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하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31만 4천 원이 됩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일 주가 범위는 31만 4천 원에서 129만 4천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직원들의 실권율은 79.69%입니다. 비율로도 높은 실권율이지만 1인당 청약 규모인 1억 3,200만 원은 기존 대형 IPO와 비교하여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실권에 따라 대규모의 주식이 기관 투자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의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90% 의무보유 확약 배정, 해외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85%를 장기 투자자에게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없이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롱올리가 의무보유 확약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상장 후 얼마나 매도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수요 예측 신청 대비 실제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올해 50개 종목 중 35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기존 주주를 제외하고 상장일 외국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주관사가 밝힌 대로 정말 롱올리 투자자인지 상장 당일 매도하는지에 따라 주가는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은 좋지 않지만 청약하신 투자자분들, 기존 주주분들을 위해 상장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